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영감이 있었다.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아무리 궁한 사람이 돈이나 곡식을 구워달라고 하여도 일이 없다 돌려보냈다. 일가 신척 중에 누가 굶어 죽게 되어도 돌보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자수를 불러들여 팔을 걷어붙이고 이놈이 큰가 저놈이 큰가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여러 생선을 주물럭거리다가 양 손바닥에 비닐을 푹 묻힌 후에 안 사겠다고 생선자수를 되돌려 보냈다. 인색한 영감은 생선자수가 돌아가면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며느리를 보고 얘야 큰 그릇에 물을 떠오너라 하고 그 물에 생선 비늘과 생선 냄새를 묻힌 손을 말끔히 써내고 이걸로 오늘 저녁 국을 끓이도록 해라 하는 것이었다. 가끔 육국간에 가서 고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고 그 물로 국을 끓이게 하여서 식구들에게 먹이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노랭이 영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날 노랭이 영감이 뒤뜰에 거닐다가 햇빛을 쬐기 위해 뚜껑을 열어놓은 된장 항아리 속을 무심히 들여다보더니 큰 시파리 한 마리가 된장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영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시파리가 된장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랭이 영감은 두 손으로 시파리를 잡으려 했으나 시파리가 날쌔게 날아가 버렸다. 영감은 시파리를 쫓기 시작했다. 시파리는 다른 장독에 앉았다가 영감이 쫓아면 다시 담장으로 날아가 앉았다. 영감의 눈에는 시퍼렇게 되어 시파리를 계속 따라다녔다. 시파리는 밭으로 날아갔다. 영감도 질세라 밭으로 쫓아갔다. 다시 논으로 날아갔다. 영감도 쫓아갔다. 시파리는 재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붙잡히지 않으려 죽을 힘에 다해 날아갔다. 영감은 논이고 밭이고 아는 곳 않고 얼굴을 울그락부르락 걸며 들고 쫓아다녔다. 시파리는 30리를 날아갔으나 악착 같은 영감보다 먼저 지쳐버렸다. 마침내 가엾은 시파리는 영감 속에 잡히고 말았다. 영감은 두 손가락으로 시파리를 날개를 쥐더니 시파리 다리와 궁둥이를 묻은 된장을 입으로 쪽쪽 빨고는 집어던졌다. 그제야 영감의 직성이 풀렸던 것이었다. 이렇게 인색한 영감이 하루는 시장에 가더니 무슨 생각이 났던지 자방고등 한 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식구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며 깜짝 놀랐다. 노랑이 영감도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창거리를 사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식구들은 내심 기뻐했다. 영감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반을 천장에다 높이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자반고등어를 먹게 되었다. 그러니 밥 한 술 떠먹고 자반고등어 한 번씩 쳐다보아라 하고 일렀다. 식구들은 자반고등어를 먹을 것이 아니라 겨우 구경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했다. 그러나 자반고등어를 구경이라도 하게 된 것이니 전날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상에 들어왔다. 식기에 밥만 차지 않는 깡보리밥에 찬이라고는 상복판에 뚝배기에 왕소금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식구들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손으로 왕소금을 집어먹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천장에 달아놓은 자반고등어를 한번 쳐다보고 찬으로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식구들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천장을 부지런히 쳐다보아야 했다. 천장에 자반을 보니 침이 자꾸 꿀꺽꿀꺽 넘어가고 식욕은 더 생겼다. 저 자반고등어 정말로 한 입만 보고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생각하니 더욱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른 명령이니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막내 손자놈이 자반고등어를 너무나 먹고 싶어서 밥 한 술을 뜨고 두 번 천장을 쳐다보았다. 이 꼴을 본 영감이 손자놈의 등을 탁 치면서 두 번이나 쳐다보면 해퍼서 장차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말았다. 그 영감네 집에 가면 아직도 그 자반고등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을고 쪼그라들어 파리들이 똥을 싸서 까맣게 되어 지금은 자반고등어인지 썩은 나무토막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두 부부 스라에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면서 부부는 함께 열심히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삼신산에서 그 부인이 빌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어 먹으며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 사라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래, 꿈에 가르쳐 준 곳에 가보니 과연 산삼이 있었다. 그것을 캐어가지고 집에 와 남편한테 꿈 이야기를 한 후 삼을 달아 먹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옥종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두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살았다. 그 아이가 자라 7살이 되었기에 공부를 시키려 서당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화를 만들어 사냥만 다녀 항상 부모에게 선생에게 종아리를 맞기 일쑤였으나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았다. 제 나이 17이 되어서 제 이름을 하나 똑바로 쓰지 못하였다. 그러던 게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 화를 사 주었다. 그 아이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엔 예쁜 처녀가 있었다. 그 주인 영감이 아이를 보니 매우 똑똑하고 생긴지라 일부러 딸을 접대를 시켰으나 아이는 처녀가 들어오면 호통을 쳐 내보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니 처녀가 문턱에 앉아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과거장에 가긴 했다. 화를 관역에 다섯을 정중을 해야 맞춰야 되는데 자신이 만만한 아이가 자기 자리가 되어 화를 쏘니 조금도 빈틈없이 셋은 멍충시켰다. 그리고 네 번째 화살을 쏘는데 난데없이 회오를 바람이 일어 화살이 중간에서 꺾이고 말았다.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볼 적마다 셋은 종죽에 맞고 네 번째 화살이 꺾이고 말았다.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부르니 처녀의 죽은 귀신이 악마가 되어 쏠 때마다 방해를 놓는다는 것이었다.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셋은 여전히 마치고 네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온님이 이상히 여겨 그 우는 곡절을 물어봤다. 이제까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온님은 정중으로 마치는 것을 거두고 다시 쏘라고 하고 다시 두 번을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먼저 거둔 살과 합해 과거에 급자하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악기가 울면서 온님의 꾀에 넘어갔다고 온통해하며 도망쳐버렸다. 이때부터 신기한 꾀를 내면 귀신이 코칼 노릇이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